시작! 지금부터 인공지능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론, 교차조사, 반론, 최종 발언은 각 2분이며 최종 발언 전에 수기 시간 2분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석 측 1토론자의 첫 번째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공지능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공지능은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그리드는 AI를 이용해서 전력 생산과 소비를 최적화해서 에너지 낭비를 줄입니다. 그리고 AI는 이제 데이터 센터 냉방 시스템을 최적화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KT의 사례에 따르면 AI 기반 냉난방 설비로 11.2%나 되는 에너지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둘째, 이제 농업 분야에서도 AI가 환경 보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AI는 토양 건강을 분석하고 물과 비료 사용을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제 자원 낭비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술은 지속적으로 효율화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에너지 소비를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MIT와 IBM이 개발한 Once for All 시스템은 기존보다 더 적은 전력으로도 AI를 학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AI는 에너지, 농업, 기술 모든 측면에서 모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2분 동안 교차적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해주셨던 스마트 그리드나 농업 AI 이런 사례가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모델 학습 자체에서 GPT-3를 이제 한 번 훈련할 때마다 552톤의 CO2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도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GPT-3와 같은 그런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대규모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Once for All이라고 하는 저전력 고효율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추세가 이제 AI에 대해서 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또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반대 측 토론자 1번의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저희는 인공지능이 오히려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첫 번째, AI는 막대한 전력을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GPT-3 훈련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미국에서 130가구의 연간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사용은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7년까지 연간 42억에서 66억 세제곱미터 정도의 물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덴마크의 전체 연간 물 소비량보다 많은 양을 AI가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시킵니다. 둘째, 그리고 AI는 환경 외적으로도 전자 폐기물 문제를 야기합니다. AI 하드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폐기물이 쏟아지고 이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 및 정책 활용에서도 AI의 신뢰성이 의문이 듭니다. IBM의 산불 예측 AI는 실제로 예측 정확도가 매우 낮았고 오히려 과잉 경보로 사회적 자원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처럼 AI는 전력, 물, 폐기물,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교차조사를 2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을 잘 들었는데요. 전자 폐기물 문제가 이제 AI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자기기 산업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IBM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패한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고 다른 분야에서는 AI가 또 환경 감시나 자원 관리 같은 것에 이제 좀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일부 긍정적인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AI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나 이제 대규모 전력 그런 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현재 방향이 분명히 소비 위주고 솔직히 전체적인 영향이 이제 전기도 소모 많이 하고 이러니까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찬석 측, 이번엔 이 토론자의 입론이 있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이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또 보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소비하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 데이터 같은 것을 통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얘가 예측 모델 같은 것을 세울 수 있고 또 기상 이변이나 뭐 재해 같이 가뭄이나 홍수 같은 것을 이제 선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그 아쿠알리틱스와 같은 AI 같은 경우에는 물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누수도 감지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물 소비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AI는 자체의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는 자기 보건적 기술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 또 물 소모 에너지 낭비도 AI 기술로 감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AI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 기술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유명한 나사 같은 경우에는 AI를 가지고 홍수 위험 지역을 예측도 하고 또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는 이제 이 AI를 이용한 모델로 가뭄과 약간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약간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환경 전략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AI 같은 경우에는 자원 관리 최적화 도구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아쿠알리틱스나 블루리버 테크놀로지 등의 이제 AI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과 관련해서 이 사용량이나 혹은 또 이제 농업에 이용되는 비료 사용량을 또 조절을 하기도 하고 누수나 오염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이제 단순히 에너지를 절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더 넘어가서 자원의 낭비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는 이제 에너지 소비가 많다는 점을 이제 김소환 학생이랑 권하희 학생이 약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는 이제 AI 초창기 그 모델에 대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효율성이 더 높고 전력 소모에 대해서 좀 더 적게 소모하는 그러한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자신이 만드는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려준다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반대 측에서 교차조사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자기 보건적 기술은 지금 아직 거의 실현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AI가 현재로서 이제 환경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현실에서 이게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제 기업 이익이랑 이제 환경 보호 이 두 문제는 서로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절감이 결국은 그 비용 절감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앞서 소개드린 대로 이제 친환경적인 이런 AI는 오히려 기업에게도 다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측 토론자 2의 의논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두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말했듯이 인공지능은 이제 스스로 환경을 위협할 수 있는 산업적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AI 기술은 점점 더 복잡하고 이제 고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제 그쪽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AI가 MIT조차도 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연산을 반복하며 테스트하고 있고 이런 구조에서는 이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는 물리적 차원하고 그 시설 측면에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AI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GPU나 서버, 냉각 설비 등의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고 이들 대부분이 약간 히토류나 코발트, 리튬 같은 이런 자원을 채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파괴나 이런 지역사회 생태 개선 등의 문제는 지금도 이제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센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AI 자체가 자원 소모와 환경 파괴를 유도하는 산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 정책 분야에서 AI 활용도 단순한 가능성이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은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물리적 자원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통제되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AI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찬성 측에서 교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이제 네, 반대측 주장 잘 들었고요. 하지만 이제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이걸 논할 때 단순히 현재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가 아니라 이제 네, 안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AI는 말이죠. 자, 오히려 환경 문제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아까 능력을 말씀드렸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문이래요. 괜찮아. 연습이니까 약간 이제 아까 이제 고성능 GPU나 서버 그리고 냉각 설비 등 이제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고성능 GPU도 이제 뭐 전력 소모나 그런 자원 관련해서 너무 많이 이제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 소모를 엄청나게 줄인 그러한 GPU를 대체할 자원 약간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에 대해서 그 약간 자원 소비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데 그 약간 이러한 약간 고전적인 기술만 고집해서 그 현재 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물론 GPU도 발전하긴 하지만 그만큼 AI도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무리 GPU가 발전한다고 해도 그만큼 AI는 더 많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또 발전할 거고 아무리 GPU가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큰 전력 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챗GPT 지금 열풍이 지브리 네. 열풍이 불었는데 이게 엄청나게 최근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뉴스 기사 같은 데 보면 여기서 엄청나게 막대한 전력 소모되고 숲이 없어지고 이런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직 최근에 이제 저희가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아직 그런 GPU 기술이 제대로 탑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반대측의 반대측의 반론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예. 네, 찬성 측에서 인공지능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일부 사례에서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AI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은 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기본 전제가 애초에 엄청난 연산량하고 에너지 소비를 전제로 합니다. GPT-3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2톤의 CO2가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게 한 사람이 1년간 배출하는 양의 수십 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성층에서 언급한 Once for All이나 에퀄리틱스 같은 기술은 솔직히 실험적이거나 아직 상용화가 제한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수천 개의 데이터 센서가 GPU 발열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냉각수를 소모하고 있고 또 캘리포니아 연구에 따르면은 그 모델 질문 한번 하면은 최대 500ml의 물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게 누적되고 있으면 솔직히 이제 수자원 고갈하고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경 정책이나 교육에서 유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는 여전히 기업 중심의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 보호보다는 수익성과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서 이상적인 사용의 예시가 현실에 적용되긴 어렵고 또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영향을 기준으로 저희는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현재 시점에선 인공지능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반론을 2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반대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첫째, AI는 말이죠. 오히려 환경 문제를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나사 같은 경우는 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산림 파괴, 홍수, 가뭄 같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확률을 잘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이처럼 기후 변화와 이런 자연재해를 미리 막는 도구로 AI가 쓰입니다. 두 번째, AI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얼마나 소비하는가보다는 어떻게 이제 소비하는가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소비한 만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AI는 이제 에너지 소비를 모니터링하고 또 그걸 줄이는 기술 그 자체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은 AI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해서 냉각 에너지 사용을 40%까지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가정이 1년간 소비할 에너지에 해당하는 이런 큰 절감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대 측은 AI의 오류나 이제 저작권 문제 등을 들어서 지적하셨는데 이는 오히려 기술 발전 초기 단계에서 이제 좀 과도기적인 약간 현상입니다. AI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나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대안 제시가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반대 측은 이제 기업의 이윤적으로 중심적으로 AI 개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활용 방식에 이제 초점을 두면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 그런 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AI가 이제 공익적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거에 일단 저희가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가 여전히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최종 발언을 위한 수기 시간입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물론 이분. 딱 2시까지. 그러면 아까 순서가 이거 아까 말했지. 아까 중간에 흥분이 보면 어디서 흥분이 아까 제일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최종 발언은 먼저 반대 측이 최종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찬성 측의 주장처럼 AI는 확실히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는 별개로 우리는 현재 AI가 환경에 미치고 있는 실제적인 어떤 영향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는 훈련과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나 물을 소모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수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탄소 배출량 증가 또는 수자원 고갈, 전자 폐기물 증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지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향성 자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AI의 활용에는 윤리적이나 법적인 문제들도 함께 따르게 되는데 환경교육이나 정책의 설계에 AI를 도입하자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최근 챗GPT나 생성형 AI의 할루시네이션 현상 또는 저작권 침해, 지브리 같은 경우도 다 저작권 침해의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는 사회적인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AI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가 500ml의 물을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미래 기술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현재 AI가 만들어내는 환경의 부담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기술이 정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구조라든지 정부 차원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반대팀은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찬성 측에서 최종 발언을 2분 동안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는 이제 예전에 과거랑은 다르게 또 복잡하고 빠르게 요즘 변화하고 있는 이제 환경 문제를 다양하게 과제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등장했고 또 그게 상용화되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할 수도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으며 또 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I는 강력한 환경 관리 도구로 볼 수도 있는데 이미 에너지 전략이나 농업에서 이제 농수 사용 최적화 그리고 또 재해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I가 완벽하지 않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면서도 동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 잠재력을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제 기술은 어떤 기술이든 간에 양면성을 가지기 마련이고 이 기술의 본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설계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환경을 해치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팀은 인공지능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지구를 지키는 데 필요한 해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주제로 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